네, 안산시 단원구갑의 김명현 의원입니다. 장관님, 네. 보건복지부의 역할을 큰 축으로 두 갈래로 나누면 국민들의 보건, 의료, 그리고 복지 이 두 가지 행정을 이행하는 건데 보건, 의료 중에 가장 중요한 정책이 어떤 거라고 그러세요? 지금은 건강보험제도입니다. 건강보험 정책을 후손들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안정되게 유지시켜주는 그런 역할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네. 두 번째, 복지 분야는 국민연금 제도라고 난 봐요. 국민연금을 고갈되지 않게 사전에 중장기적인 계획을 미리미리 예측해서 국민들과 소통을 해서 그것을 후세들까지 우리가 짐만 지우지 말고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네. 국가의 부처는 컨트롤 타워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큰 축을 책임지고 끌어나가야 되는 거지. 그러지 않고 당이나 집권당이나 통치자가 결정한 끌어가는 그런 철학에 의해서 중앙정부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큰 실수라는 거예요.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 무슨 직업 관료들처럼 그냥 용역회사 같은 수준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케이스 제가 건강보험 정책을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문재인 케어를 하면은 3,600가지를 비급여했을 때 재정 추계를 먼저 많이 지적을 했어요. 근데 구체적인 게 아무리 계산기를 이 국감 준비하냐고 두들겨 봐도 그 돈을 충당할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하겠다는 게 일부터 거짓이에요. 준비금 얘기해 봅시다. 10조를 쓰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3.49%씩 이렇게 인상을 계속 유지를 해도 나중에 10년 저기 해보니까는 3.49% 해갖고는 더 써요. 14조를 총 쓰게 되더라고요. 저기 좀 띄워주세요. 준비금 10조만 딱 쓰고 이거 다 30조 6천억 맞출 수 있어요? 예, 저희들은 뭐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막연하게 제가 예.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예산을 재정 추계한 거를 받아보고 그걸로 다 준비금은 어떻게 할 건지 보험료 인상은 어떻게 할 건지 등등 해서 국가지원금 이런 것을 다 따져봐도 이 돈이 안 맞아요. 이 중요한 정책을 이게 잘못돼서 준비금이 2027년도에 고갈되지 않습니까? 네. 그죠? 네. 이 고갈되는 것을 어떻게 막겠다는 계획도 없고 그런데 이렇게 그냥 숫자 막 뭉뚱그려 갖고 국민들한테 발표해서 우리 정권에서 의료비 걱정 없는 나라 만들겠다 이렇게 했는데 정작 30조 6천억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금액을 갖다가 1원도 안 틀리게 이게 딱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비용 추계가 나오고 나서 약속을 해야 되는 거지 이게 지금 안 맞는데 이걸 갖다 대충 맞습니다. 맞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국민들한테 크게 속이는 거고 심한 얘기를 하면 대국민 사기입니다. 이게 대통령 함자를 갖다 걸어놓고 가장 큰 사업이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미래 세대가 걱정이 돼갖고 일개 의원이지만 밤잠이 안 와요. 이 보험제도를 갖다가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다 고갈시켜 놓고 나중에 인상률도 우리가 8%로 제한해 있는데 이거 비용을 예산처 자료를 보면은 8%를 나중에 또 인상 풀어야 돼. 8% 갖고는 3.49% 올릴 수 없게 돼요. 이런 것들이 빤히 나오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검토를 했겠죠. 해서 안 맞는데 이걸 맞는다고 우기는 거예요. 국민들이 이거 그냥 정권에서 맞는다고 하니까는 그리 알고 가다가 5년 하고 건강보험 끝낼 거예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이걸 10조 갖고 맞출 건지 설명 좀 해보세요. 예.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2027년까지는 현 상황이 그러니까 국고 부담률이 현재처럼 낮은 13.4% 정도가 유지된다는 가정하에서 나온 수치입니다. 그렇죠. 예. 가정 갖고 지금 국고 부담률이 2019년도에도 안 맞았고 지금 우리가 요구한 대로 다 안 주고 기재부에서 삭감했죠. 예. 그게 2018년도에도 이미 정부 요구에부터 삭감됐어요. 예.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의원님이 제시하신 저 도표 자체가 국고 부담률이 13.4%가 유지된다는 가정하에서 나온 그런 도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21년까지 2022년까지 문재인 케어를 시행을 해봤을 때 총 수입액과 총 지출액을 봤을 때 그 지출액이 국고 부담률하고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하고가 그게 어느 쪽이 더 크냐에 따라서 결정될 겁니다. 만약에 2021년에 가서
총 지출액과 총 수입액이 국고 부담을 합쳐서 동일한 액수 된다면은 우리가 예정하고 있는 10조의 누적준비금을 쌓아두는 것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즉 현재 상태로 갔을 때 저희들이 좀 올 상반기까지는 저희들이 예상했던 지출과 수입이 거의 맞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 추계를 네. 지금 문재인 정권 5년만 비용 추계를 했어요. 건보 재정을 비용 추계를 하는데 5년짜리 추계를 해갖고 그리고 5년 이후에 2027년까지 향후 5년 또 5년 그때까지 비용 추계를 쭉 해봐서 이게 지속적일 수 있느냐 아니면 5년만 딱 쓰고 끝날 거냐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27년도까지는 총 지출액이 127조 6천만 원 나와요.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단기 수지가 마이너스 4.9조 나옵니다. 예? 이런 것들이 불보듯 뻔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어요. 이렇다면은 이거는 너무 무리하겠구나. 그렇다면은 국민들한테 약속한 3,600 한 가지를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지금 2018년, 2019년도에도 기재부로부터 보건복지부가 요구한 예산이 많이 삭감되고 됐어요. 기재부가 국민들 건강 챙기겠다는데 왜 삭감하겠어요? 기재부는 전체 예산을 운영하면서 다 줄 수 없으니까는 다른 데 나눠서 삭감한 거예요. 저는 그 입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정이라는 건 경제 성장을 통해서 세수가 증대해서 재정이 여유가 있으면은 그때는 더 늘리는 거야. 그런데 경제가 안 좋아졌고 세수가 줄어들어갖고 재정이 압박을 하면은 이걸 이실에서 SOC나 모든 예산들이 다 기재부가 이렇게 비율별로 줄일 겁니다. 이런 시기에는 우리가 하고 싶어도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정치적으로 판단해서 어느 정도 상징적으로 개수와 금액을 딱 해서 제시하기보다는 예? 이걸 선회해서 우선 급한 게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기재부에서 받아낼 수 있는 자금 그 다음에 준비금도 법을 어기지 않으면서 무리하지 않은 법인에서 한도 내에서 동원할 수 있는 돈 그렇다면 제한될 거예요.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우선 급한 것들 선별적으로 저소득층이나 차상위 계층 그리고 희귀성 난치질병 같은 거 그리고 또 횟수나 부위에 따라서 보험이 차등 적립되는 거 이런 것들 급한 것들을 먼저 해가면서 이것을 빨리빨리 좀 서둘러서 개수를 늘려가면은 이게 국민들한테 최선을 다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 세대에 대한 재정 압박에 대한 불신감도 우리가 이해를 시킬 수 있고. 근데 이거는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제가 보충제로 다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마는 계산 근거가 안 나와요. 예? 안 나오는 걸 갖다가 하겠다고 빡빡 우겨대면은 이 정보를 누가 믿고 이걸 국민들이 동의를 해주겠습니까? 예, 지금 제가 마지막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한 3년 뒤인 2022년경에 가서 이제 문재인 케어를 전체 검토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 만약 그때 가서도 정부의 재정 지원금이 현 수준을 유지한다면 향후에 남아있는 재정 적립금 10조 정도 마저 쓰게 됩니다. 예. 예. 그러면 정권 끝나고 돈 준비금 다 나눠내놓고 적자 내놓고 그러면 자기들은 우리 때문에 의료비 걱정 나라 이미 우리는 만들었습니다. 그냥 만세 부리면은 그 다음 정권은 누가 되든 간에 예? 여당이 되든 야당이 되든 간에 다음 정권은 이 상황에서 건보 재정을 어떻게 이끌어가냐 말이에요. 그러면 3.4% 갖다 10%씩 올려도 하게 되면 국민들이 동의하겠습니까? 그래서 10년, 20년, 50년 국민연금 같은 걸 장기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이걸 왜 안 세워? 왜 5년짜리만 딱 변동 법만 세워놓고 이렇게 계속 우기냐 말이에요. 예, 제가 마지막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정되어 있는 보험료 인상률 그리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비급여 급여와 이거에 들어간 총 비용들이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부족한 부분은 국고지원금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국고지원금에 대해서 장담은 못하잖아요. 한다면 하고 예. 가정이부터 22년도에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이게 확보가 된다면. 근데 이미 2018년, 2019년 우리가 요구한 대로 안 됐잖아요. 예. 다음 3년도도 안 될 거에 대비해야 되는데 한다면을 가정을 걸어놓고 3년치를 갖다가 예상을 해서 그때는 여기 예산 최소한으로 2조 8천억이 적자고 적립금도 21조 원에서 7조 4천억으로 줄어요. 10조만 써야 되는데 이미 4조를 더 쓴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데이터가 나오는데 한다면 하고 이걸 무리하게 우겨갖고 공약이라고 해서 하려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국민들이 불안해서 후세들이 우리 기성세대들 갖다 믿고 의지하겠어요? 불신하지.
생기는 거예요? 왜 돈 다 쓰고 하냐고. 그래서 그런 사태를 가기 전에 국고지원금이 원래 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 순위 근접할 수 있도록 국민들도 많은 발언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그 부분을 같이 좀 힘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그 정도 수준까지, 또 그 절반만 미치더라도 사실 국고 건강보험 재정은 그다지 염려가 안 됩니다. 20%가 아니라 한 17% 정도까지만 보조가 되더라도 원래 예정했던 그 건보 수준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 자체는 참 안타까운데요. 다만 이런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내용과 또 국민들의 바람이 합쳐지면은 재정당도 재정 분배를 다시 하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중요한 사항입니다만 추가 질의 시간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김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